고성 산불에 12시간 만에 큰 불이 진화됐습니다.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불길이 강풍을 타고 더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이제 산림당국이 헬기를 38대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진화가 주불은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모든 불길을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네. 큰 불길을 완전히 잡은 건데요. 네. 이제 잔불 정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전 8시를 기준해서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한 게 효과가 컸는데요. 오전 5시 반부터, 그러니까 일출 시간부터 해가 뜨기 시작한 시작부터 헬기를 투입을 했는데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오전 7시 기준 8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조금 전인 오전 8시 큰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큰 변수가 없다면 오전 중 불길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잔불 진화를까지 오전 중에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수가 없다면 완전히 잔불까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작은 변수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변수는 역시 이 바람과 이 두껍게 쌓인 낙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취재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불꽃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기상청 예보에도 오전 중에 다시 강풍이 불 것이라는 예보는 없습니다. 봄철 산불이 안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껍게 쌓인 낙엽인데요. 과거에도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람이 한번 불면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낙엽 밑에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헬기와 함께 직접 산불이 난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이 불씨 하나하나까지 모두 제거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화 작업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5시 반쯤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헬기는 일단 날이 밝아야 띄울 수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전국의 산불 진화 헬기 38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입을 한 건데요. 이 산불 현장에 투입돼 공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산불 진화의 핵심인 진화 헬기는 전국 각지에서 산불 현장으로 순차적으로 투입돼 5개 조로 나눠서 공중에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진화 헬기는 산림청이 18대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군부대 15대, 소방과 임차 2대, 그리고 국립공원 1대 등 모두 38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다만 전국의 진화 헬기를 고성 산불 현장 한 곳에 투입하는 만큼 이륙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서 실제 진화에 투입되는 시간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큰 불길은 모두 잡았습니다. 이 강릉 산림항공관리 소속 진화 헬기 한 대가 가장 먼저 출발해 진화에 나섰고, 이어서 원주와 경북, 울진과 안동, 서울, 충북과 진천, 부산 등 곳곳에서 이렇게 헬기가 투입돼서 산불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대담 진행하는 도중에 현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성 산불처럼 이 잔불이 다시 발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저희 행정안전부 또 중앙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군 22사단 사단장님도 나오셨는데 군 장병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밤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성면 도원리의 산불 완료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이 소방청과 그리고 산림청에 이어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고성 산불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왼쪽에서 좌측에서 불어온 그 강한 고온건조한 바람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바람이 어떤 겁니까? 양간 지풍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양양과 간성, 이 간성은 고성의 또 다른 그 명칭입니다. 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간 지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또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불기도 해서 양강 지풍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네. 가운데 보이는 게 태백산맥입니다. 네. 해발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고기압, 이 바람이 이 태백산맥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산 비타면을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강한 강풍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이 양간 지풍 때문에 굉장히 그 산불이 일단 발생을 하면 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는 겁니다. 네. 이 불씨가 이 양간 지풍을 타고 날아가게 되면은 단순히 10m, 20m 정도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멀리 날아갈 경우에는 100m, 200m,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때문에 불이 어디로 번지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리고 이런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산불이 커지는 데 큰 이유이지만 이 지난 가을부터 쌓인 바닥에 쌓인 두꺼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이런 낙엽에 작은 불씨가 숨어 있는 것도 이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온건조한 양간 지풍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이 지난해 4월 달에도 이제 고성에서 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번에 났던 산불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컸는데 그때는 바람이 지금보다 많이 강했나요? 이 기상청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네. 지금 이번 고성 산불과 지난해 고성 산불의 바람의 세기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네. 지난해 고성 산불의 바람 세기가 굉장히 더 강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그 초속은 한 35m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바람 세기가 그 정도로 강했고 어제 발생해서 오늘 지금 아침에 주불이 완료됐던 이번 고성 산불의 그 초속은 초속 16m 정도입니다. 네. 이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작년 피해 지역 굉장히 넓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이렇게 조금 작은데 네. 피해 면적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고성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85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지난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면적입니다. 네. 이 거리는 굉장히 좀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은 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발생한 고성 산불은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번에 발생한 고성 산불 주변으로 굉장히 좀 리조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이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소방과 그리고 산림당국이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쪽에 지금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곳으로 불이 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황금 연휴 동안 저 주변에 있는 리조트에 놀러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지금 오늘 발생했던 그 산불보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양간 지풍의 영향을 받아서 불씨가 옮겨갔다면 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을 좀 보면 산불이 발생한 주변으로 리조트가 굉장히 많고요. 동쪽으로 가면 펜션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정말 잦아들었기에 망정이지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었다면 진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네. 이쪽으로도 이 불길이 번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람이 많이 잦아들고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 헬기를 날이 밝자마자 투입한 덕분에 큰 불길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네. 이런 곳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박종호 산림청장이 이번 고성 산불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 발생 및 진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오후 8시 10분 주택 화재에서 산으로 비화된 산불입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산림 피해는 85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주택 등 6동이 소실되었습니다. 주민 대피는 총 2,205명에서 242명이 복귀하였고 오늘 주불 진화 완료 선언과 동시에 복귀가 추진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작전 현황입니다. 39대 헬기가 투입이 됐고 진화 인력은 5,000명, 진화 장비는 5,000여 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새벽에 들어서 바람이 다소 약해져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가 또 소방청의 도로에서 제1선에서 투입되어 화선이 차단한 작전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오전 8시 현재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5월 산불은 불씨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특징이 있어 잔불 정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군부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잔불 정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바람이 다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전 중에 잔불 정리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이 종료된 후에 주민 및 재산 피해와 산불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 복구 및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대책 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는 물론 산에 가실 때 화기물질 소지를 절대 삼가하셔서 남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동안 다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산림청장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주불 진화는 완료가 됐고 이제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대피했던 주민들 중에 일부는 복귀를 했고 이번에는 그 산불 같은 경우에 강한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빠르게 번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 산불 관련 자세한 정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산불 진화 헬기가 이제 공중 진화를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날이 같이 밝으면서 그 지상 인력도 소방 인력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공중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가 30대가 넘게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고 있고 물론 이렇게 이 지상에서도 진화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네. 무려 5,134명이 날이 밝자마자 산불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밤사이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산불 확산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오전 8시를 기해서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초속 2에서 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5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중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중에 이 잔불 진화까지 완전히 완료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을 빨리 잡지 않으면 또다시 강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브리핑에서도 오후에 다시 강풍이 예보돼 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면 낙엽 밑에 숨어있던 불씨에서 언제 다시 불이 붙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렇게 잦아졌을 때 잔불까지 모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방 헬기로 계속 물을 뿌리고 그리고 5,000명에 달하는 진화 인력을 산불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낙엽 밑에 숨어있는 불씨까지 모두 이렇게 끄는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있는 불씨까지 잡으려면 끝까지 안심을 할 수 없을 텐데요. 그 전에 어제 일어난 이번 산불 개요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젯밤 8시 10분쯤 고성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이 산 비탈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강풍이 불면서 산으로 번져서 이렇게 불이 커진 겁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산불이 확산을 했는데요. 산불 초기에는 초속 6m 안팎의 바람이 불었지만 밤이 되면서 초속 16m까지 3배 넘게 강풍이 확대되면서 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도원 1, 2와 1위 그리고 하계리 방면까지 그 불이 많이 번졌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불길을 모두 잡았고 지금은 잔불 진화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산림 85헥타르 정도가 탔고 주택 한 채와 축사 한 곳, 보일러실 한 곳이 탄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또 겁이 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대피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민과 군 장병 모두 합해서 2,2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네. 이 주민을 대피한 주민은 한 300여 명 정도, 320명 정도 대피를 했고 네. 군 장병이 굉장히 많은 대피를 했습니다. 1,870명 정도가 대피를 했는데 이 고성 지역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있거든요. 이 산불이 난 지역에도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서 이 군 장병이 긴급 대피를 한 겁니다. 이 고성 체육관에 700여 명, 속초 실내 체육관에 170여 명, 그리고 경동대학교에 850여 명이 대피를 했는데 이 불길을 잡으면서 주민들도 속속 귀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불이 이 군부대에는 당연히 화약고가 있는데 이 화약고로 불길이 번질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은 소방당국과 군 당국이 화약 창고에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해놔서 큰 위험 요소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민 대피를 알렸습니다. 또 고성군 공무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대피를 돕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 고성 산불 관련해서 홍성욱 기자와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잔불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